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일본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2주년을 맞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로는 미한일 3국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토론회에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백악관의 미라 랩 후퍼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동맹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관계 심화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양측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에 걸쳐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뿐 아니라 동맹들과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obviously already had a really strong framework in the Camp David Summit for U.S. ROK Japan collaboration, but out of a National Security Advisors Trilat that was held in Seoul in December, we are now much more energetically cooperating across our agencies and departments to share information about and seek to combat the challenge posed by the DPRK-Russia relationship. 랩 후퍼 국장은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협력국들도 북러 밀착에 관심을 갖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북러 관계 심화는 국제사회 전체가 면밀히 주시하고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certainly, from the U.S. government, called on oth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peak out with a unified voice and to ensure that we are using every possible channel to get that message through clearly to both the DPRK and Russian governments. 미국 국방부의 일라이 레트너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국이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미한일 협력 심화를 꼽았습니다.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 중 국방 분야 과제들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Historic summit last year tasked the Defense Department with a few go-dos. In terms of developing a new effort to link together early warning missile data between our three countries, and we delivered that before the end of 2023. Another go-do from our leaders was to develop a multi-year exercise plan trilaterally to make our trilateral exercises and activities more frequent and more regular, and we achieved that by the end of 2023 too. 레트너 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동맹국, 파트너들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6월 개최되는 3차 미한 핵협의 그룹 NCG 주간 부서가 국가안보회의에서 국방부로 전환되더라도 양국의 여러 부처가 여전히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3차 NCG 회의에서는 양국 간 정보 공유와 협의, 계획, 미한 군통합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6월 개최되는 미한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NSC와 한국 국가안보실 주도에서 각국 국방부 주도로 전환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관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핵협의그룹 NCG는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국방부는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또 한국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회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등 미한 동맹의 여러 부서와 부처, 기관이 NCG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전환은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양국 국방부는 공동의장으로서 NCG 업무 흐름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할 것이며
올해 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3차 NCG 회의 의제에는 정보 공유와 협의, 계획, 한미 군 통합, 전략적 소통, 연습, 리더십,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양국 간 핵협의 그룹이 앞으로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직답 대신 우리는 특히 한국, 호주, 일본과 다자간 정보 공유와 대화를 위한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협력 강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응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영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핵협의그룹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앞서 미한 국방당국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인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규정에서 북한 노동당과 군 등에 연계되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5일 대북 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 문건을 16일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예고된 규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인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변경 혹은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대북 비정부기구 NGO가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가 북한 노동당과 연계되거나 노동당에 혜택을 주는 경우 또 북한의 군이나 정보기관, 사법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해외자산통제실의 관련 규정은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활동을 전제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허가증 또는 면허,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것 등 북한 정권과의 모든 거래를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미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터너 특사는 15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인권 참상을 기록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유리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 장관은 전례 없이 강화된 한미 관계와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하는 기회를 활용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조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돼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탈북민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터너 특사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 워치는 14일 서한을 통해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 등 국제사회에서 점차 높아지는 위상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리는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을 인권 최고대표에게 요구하고 한국이 해당 보고서의 준비와 발표를 지원할 수석 전문가 지명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 줄 것과 국제 무대에서
무기 프로그램과 인권이라는 두 문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산 무기 인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양국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최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밋이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측과 체결한 집행 계약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군사 장비가 체계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은 폴란드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재정 원칙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폴란드와 한국 간 전략동맹 유지는 폴란드 안보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밋이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8일 폴란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무기거래 대출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의 신용 제공은 너무 약해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무기거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최근 2022년부터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은 폴란드 정부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이 한도에 다다르면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한국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4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